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학교 보건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학교 보건, 무조건 A급 잡아주셔야죠. 학교 보건, 우리 보건교사가 될 거예요. 어디서 일할 거예요? 학교에서 일을 할 거예요. 학교를 대상으로 보건, 간호중재를 할 겁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파트예요. 특히 지금부터 저랑 같이 보는 이 내용들은 거의다가 A급이라고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이 학교 보건에서 법을 근거로 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문제 자체도 너 이 법 알고 있지? 그 법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 질문을 법의 근거에서 한번 답해볼래? 이렇게 한다고요. 정확하게 적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도 법을 근거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법을 근거로 확실하게 공부를 하자. 그리고요. 이거요. 안 그래도 중요한 파트죠. 안 그래도 중요한 파트인데 학교에서 감염병이 발생했어. 어떻게 할 거야? 학교에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단계를 나누고 그 단계에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아셔야 됩니다. 자, 학교에서 감염병이 잘 발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특징들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감염병이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면 등교 중지 시켜야 되는데 그 등교 중지 기간도 당연히 아셔야 돼요. 우리 보건교사예요. 자, 보건교사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좀 능동적으로 공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학교 보건의 이해입니다. 자, 문제 1번. 학교 보건은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질병 예방, 건강 보호, 건강 증진함으로써 건강한 학교 생활의 유지와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목표로 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문제를 봤더니 학교 보건이 왜 중요한지 쓰래요. 사실 이 문제가 과거 기출이에요. 학교 보건 왜 중요해? 한번 써봐. 물론 지금은 이렇게 문제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기출이 된 부분이고 학교 보건이 왜 중요한지는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학교 인구 대상자가 많아. 우리나라의 학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25%,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나 차지해요. 그럼 이 대상자를 통해서 건강과 관련해서 교육하고 사업하는 거 효율적이잖아요. 너무 좋다고요. 그 범위가 크므로 국민 전체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학교 인구의 건강을 향상시켜야 한다. 학교 인구 대상자는 학습 효과가 높은 시기이다. 학교에서 주로 하는 것은 교육이에요. 학습 효과가 높은 시기예요. 좋은 건강 습관이 쉽게 형성될 수 있고 이 좋은 건강 습관이 쉽게 형성되면 이 건강한 습관으로 앞으로 평생 건강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자, 어린 시절 형성된 습관은 평생 건강 행동 습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학령기 대상자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집단 생활은 감염병 발생의 원인이 되고 전파 파급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감염에 안 그래도 저항력이 약한데 얘네가 모여서 생활한단 말이에요. 단체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전파됐어. 얘네가 또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가정으로 전파되죠. 그럼 이 가정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지역사회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역사회로 전파된다고요.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학령기 동안 건강한 행동습관 형성과 건강증진 행동 양상은 집단 감염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학령기는 성장 발달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일생에 미치는 심각성이 크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질병을 조기 발견해서 장애를 예방한다면 적은 경비로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는 지역사회 중심이며 교직원은 지역사회 지도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보건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학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건강관리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3가지 이상 쓰시오. 이것도 역시 과거 기출입니다. 참고 삼아 보도록 할게요. 학생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보냅니다. 학교는 1, 2차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이상적인 장소예요. 그들에게 건강과 관련된 행위가 무엇인지 보건교육해 줄 수 있어요. 그 행위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태도가 바뀌고 행위가 바뀌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들의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잖아요. 건강 증진시킬 수 있잖아요. 굉장히 좋다고요. 애들이 모여 있고요. 우리는 그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가능하다고요. 너무너무 이상적이에요.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다양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더불어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보건 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학교는요,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 환경으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건강과 관련된 행동이래요. 건강에 좋대요.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한테 영향을 미쳐요. 엄마가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지역사회로 파급되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학교 보건 관련 법이 나옵니다. 무조건 A급 잡아주셔야 되는 법이에요. 학교보건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셔야겠고 학교 건강검사 규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1번 갈게요. 다음은 학교보건법의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보건법의 학교건강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을 읽고 법에 근거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미즈친, 기획부터 지옷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A의 경우에 대해서 쓰고 이응을 이용해서 처리해야 되는 B를 5가지 쓰래요. 문제가 좀 복잡해 보입니다.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학교보건법 7조를 보면 건강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억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 건강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누가 건강검사 하여야 하냐고요?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건강검진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누가 건강검사 해야 돼요? 누가요? 누가? 보건교사가요? 아니죠. 학교장이 합니다. 자, 학교의 장은 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 건강검진 실시 기간에 의뢰해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학교장이요. 건강검사 해야 돼요. 근데 다음의 대상에 있는 학생들은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사인데요.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사를 합니다. 대상자. 초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각종 학교의 1학년과 4학년. 다만 구강검사는요. 봐요.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사해야 되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이에 준하는, 이거 생략할게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은 검진기관에서 실시해야 돼요. 검진기관에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은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구강검진만큼은 전 학년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구강검사는 전 학년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국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각종 학교에 우리 이거를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얘기할게요. 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검진기관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구강검사만큼은 초등학교 전 학년이 검진기관에서 검사를 할 거예요.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검사할 수 있어요. 네, 별도 검사 학교장이 하는 겁니다. 학교장은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사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걸 연기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어요. 언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감,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전부, 일부 생략할 수 있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결과를 해당 누구에게 알려야 돼요? 건강검사 했단 말이에요.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검진기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얘기해줘야 되죠. 누구에게 얘기해줘야 돼요? 학생 또는 학부모, 그리고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건강검사를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사람이 학교의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장에게 알려줘야 되고, 학생에 대해서 검사했어요. 그럼 학생에게 알려주고 보호자에게 알려줘야죠. 학교장은 비읍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어요. 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을까요? 정신, 건강, 상태 검사입니다. 학교장은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필요할 때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으나 실시했다면 학교장은 지체 없이 알려야 돼요. 7조의 2. 학생 건강 증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입니다. 시옷은 학생의 신체,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 건강 증진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누가요? 교육감이요. 교육감이 학생 건강 증진 계획을 수립 시행할 거예요. 1항에 따른 계획에는 11조, 치료 및 예방 조치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자, 학교장은 건강검사 결과를 평가해서 이를 바탕으로 학생 건강 증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평가하고 학생 정신 건강 증진 계획을 수립하여 하기 위해서 학교의사,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7조의 3 건강검사 기록에 대한 얘기를 해봐요. 자, 학교장은 건강검사를 하였을 때 그 결과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합니다. 학교장은 이 1항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 관리할 때에는 이형을 이용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 자료에는요, 다음과 같아요.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 관리할 때 뭘 이용해야 됩니까? 교육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거예요. 자, 이 교육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처리해야 할 자료에는 뭐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자, 그 자료에는 첫 번째는 인적사항, 두 번째는 신체 발달 상황과 검사, 예방접종 완료 여부, 건강검진의 검진 일자, 검진 기관명, 그리고 별도 검사의 종류, 검사 일자, 검사 기관명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까지는 그 학교장에게 1항에 따른 자료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 얘기도 자세하게 해주셔야 되죠. 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를 보시면 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이 나옵니다.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해야 되는가?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학교보건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을 읽고 법의 근거에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역시 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작성 방법을 보면 밑줄 친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 A에 해당하는 경우 4가지, B에 해당하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8조를 보면 등교 중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자, 기역은 7조에 따른 건강검사 결과나 의사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자, 등교 중지할 수 있는 사람 누구? 학교장이에요. 자, 니은은 감염병으로 인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서 질병관리청과 협의해서 등교 중지할 것을 기업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에게 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등교 중지하라고 학교장에게 명할 수 있을까요? 교육부 장관입니다. 자,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하는데, 자, 학교장에게 명령할 때 누구에 대해서 등교 중지할 수 있습니까? 검역관리지역,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검역 감염병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교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요. 감염병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사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그 밖에 학교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육부 장관은 학교장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해야 되고, 이 항에 따라 명을 받은 학교장은 해당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 등교 중지시켜야 됩니다. 지체 없이 명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지체 없이 등교 중지시켜야 됩니다. 시행령 제22조를 보면 학교장은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에 대해서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하고, 자, 일외에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등교 중지 명할 수 있다. 자, 학교의 장은 1항에 따라 등교 중지를 명할 때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요. 질환 증세, 질병 유행 양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다음은 학교보건법 제9조의 2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내용입니다. 다음을 읽고 법의 근거에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으친 기읍부터 비읍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A에 해당하는 내용 3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원, 학교에서 니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귿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그 주체자는 누굴까요? 교육부 장관입니다. 자,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인데 뭐가 포함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어요.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리을을 대상으로 디귿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돼요. 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처치 내용. 학교장이 이 법에 따라 9조의 2항에 따라 누구를 대상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응급처치 교육의 계획, 내용, 시간 등을 별표 9와 같다. 자,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 후에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언제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학교장이 교육했어요. 그 교육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결과는 30일 전까지,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결과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별표 9에 대한 얘기.
응급처치 교육의 계획, 내용, 시간 등에 대한 얘기를 보면 자, 계획 수립과 주기. 학교장은 매 학년도 3월 31일까지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서 해당 학년도의 응급처치 교육을 계획하고 수립해야 됩니다. 자, 이 학교장이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모든 교직원이 매 학년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해당 학년도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무엇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등을 포함한 응급처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응급처치 교육을 면제할 수도 있어요.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 시간, 강사. 자, 이론교육. 응급처치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주의사항, 응급의료 관련 법령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습교육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게 되고 의사, 간호사는 응급처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할 겁니다. 자, 교육 여건 등 고려해서 응급처치 교육 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 교육 시간 2시간을 포함해서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실습 교육을 위한 보조 강사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읍부터 리을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예방접종 완료 여부 검사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의의가 굉장히 큽니다. 예방접종을 해야 집단 면역이 높아져서 그 집단에서의 감염병 전파를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유행을 막을 수 있어요. 이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검사해야 됩니다. 누가? 초등학교,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어디에 기록해야 하는가?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검사한 후 교육정보 시스템에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장은 검사 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고 우리가 이 검사한 이유가 얘네들이 아직 면역력이 부족한 애들이 모여서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파력, 유행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전파력이 높고 유행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예방접종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봐서 집단 면역을 높일 그 목적으로 이 검사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너 예방접종 아직 안 했어. 그래, 안 했네? 끝! 이게 아니라 너 예방접종 아직 안 했으니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완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있는 겁니다. 예방접종 받도록 지도해야 하고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관할 보건소장. 자, 다음은 학교보건법의 감염병 예방에 관련한 내용이다. 다음을 읽고 법에 근거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줄친 기역, 니은, 뒷끝,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밑줄친 A에 해당하는 두 가지를 쓰시오. 제14조 질병의 예방입니다. 기역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 보건에 필요하면 니은을 할 수 있다. 질병 예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학교장은요, 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관할청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다면 해당 학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관할청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 학년, 학교 전체에 대해서 휴업 또는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는 것, 휴교하는 것. 두 가지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관할청에서.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해서 자, 이 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제1항 또는 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동의를,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14조의 2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법에 따라서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의 필수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그리고 누구를 접종 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가? 누구를 접종 요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죠. 그래서 보건교사를 접종 요원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를 환장합니다. 간호사의 직무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의료행위를 하려면. 자,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습니다. 14조의 3, 감염병 예방 대책 마련. 자, 교육부 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1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한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학교에 알려야 된다.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감염병 예방 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 교육부 장관 상위에 있어요. 교육감 그 아래에 있다고요. 자, 교육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유하여야 합니다. 자, 기억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학생, 교직원이 있는 경우에 어디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학교에 지금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학생이 발견됐어요. 그럼 누구에게 보고해야 됩니까? 학교의 대표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대표가 누구예요? 학교장이죠. 그럼 누구에게 보고해야 돼요? 즉시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포인트 잡고 갈게요. 감염병 너무 중요해요. 자, 교육부 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유하였거나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염병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4항부터 6항에까지에 따른 공유, 보고,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자, 6번. 다음은 학교보건법 제15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내용입니다. 다음을 읽고 법에 근거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기육부터 시옷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잘못된 내용 2가지를 찾으래요. A에 대해서 모두 쓰래요. 학교에 두는 의료인, 약사, 보건교사입니다.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둡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서는 보건교사를 둘 수가 없어요. 학생 수가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쨌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한데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습니다. 자, 15조에 따라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 의사, 그리고 학교 약사, 보건교사를 둘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기출된 부분이죠. 자, 18학급 이상 초등학교에는 학교 의사 1명, 학교 약사 1명, 보건교사 1명을 두고, 그럼 18학급 미만은요? 미만의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의사 또는 학교 약사 중에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 요거 차이점 잡고 가셔야 돼요. 1명을 두는 거랑 1명을 둘 수 있다는 다릅니다. 얘는 무조건 둬야 돼요. 얘는요. 둬도 되고 안 둬도 돼. 이거거든요. 자, 9학급 이상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보건교사 1명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의사 또는 약사 중 1명, 그리고 보건교사 1명을 둡니다. 둘 수 있다고요? 얘는 둡니다예요.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서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을 둡니다.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학교, 각종 학교에서는 1호부터 3호까지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해서 학교의사, 약사, 보건교사를 두도록 합니다. 1항에 따른 학교의사, 약사는 각각 그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시옷이 위촉합니다. 의사와 약사를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학교장이 되는 거죠. 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라 보건교사, 학교의사,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는 보건교사가 될 사람이에요. 보건교사는 법으로 이런 일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무조건 아셔야 돼요. 기본이에요. 보건교사, 학교 보건 계획을 수립한다. 학교 환경 위생의 유지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진단과 건강 평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니죠. 건강 진단하고 건강 평가하는 것은 학교 의사의 업무입니다. 보건교사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 진단을 준비해주고 실시에 관한 협조를 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각종 질병의 예방 처치, 보건 지도,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관찰, 학교 의사의 건강 상담, 건강 평가 등의 실시에 관해서 협조하고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해서 보건 지도하고 보건 지도를 위한 학생 가정을 방문하고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 보건교육을 하면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독극물 관리에 관한 자문을 합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독극물을 관리한다. 자, 관리에 관한 자문. 이건 학교 약사의 업무예요. 보건실의 시설, 설비, 약품 등을 관리하는 것이 보건교사의 업무입니다. 보건교육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학생 건강기록부를 관리하고 다음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를 실시해 주셔야 되죠. 다음에 의료행위. 보건교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묻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 하는 데 있어서의 의약품 투여. 이거 무조건 기억이에요. 안 그래도 중요한데 더 중요해요. 7번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학교보건법 제15조의 2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내용입니다. 다음을 읽고 법에 근거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밑줄친 기역, 니은, 티끝,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밑줄친 A에 대해서 2가지 쓰시오 나옵니다. 자, 응급처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이 부분이 기출이 많이 됐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15조의 2 응급처치.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받은 의사의 자문을 받아 보건교사 또는 순회교사로 하여금 기역 또는 니은으로 인해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샥, 그리고 아나필락틱 샥, 예로 인해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자, 보건교사 등이 1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해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 해당 보건교사는 디귿과 상해에 대한 리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인 책임지지 않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기출된 내용입니다. 자,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서 특별히 관리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서 보조 인력 들 수 있어요. 보조 인력에 대한 얘기도 역시 기출됐죠. 자, 보조 인력의 역할. 보조 인력은 보건교사 등의 지시를 받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서 특별히 관리 보호가 필요한 학생 등에 대해서 보건교사 등이 행하는 A의 활동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에 뭐가 있는가 묻습니다. 바로 투약행위 등의 응급처치,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건강관찰, 건강상담, 협조 등의 보건활동, 이 2가지 활동을 보조할 수 있어요. 이 보조인력은 어쨌든 보건교사의 업무에 대한 보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 역시 기출된 바 있어요.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